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먼저 오전장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관 매도와 지수 하락.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계속 산다.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시장을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밀리는 이유, 기관의 매도 이 부분을 좀 꼽아주셨어요. 왜 파는 걸지, 의미 있는 매도일지, 꾸준히 팔지, 전체적인 수급 상황 좀 봐주세요. 우선 기관의 매도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팔지만 어제도 팔았고요. 그제도 팔았습니다. 오늘이 2월 3일인데요. 2월 1일, 2일, 3일, 3일 모두 다 팔았거든요. 2월에 있는 3거래일 동안 모두 다 매도를 했었고, 매도 금액이 굉장히 작았던 것도 아닙니다. 2월 1일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거의 같은 수준의 2천억 가까운 그런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월 2일은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훨씬 많이 샀죠. 기관이 2,775억 매도인데 외국인이 5,557억 원, 2배 정도 외국인이 매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과 2일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 작은 건 아닙니다. 외국인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됐는데 1,100억 정도, 1,100억 좀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죠. 기관이 2,42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관이 왜 파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고 사실은 지수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파는 이유와 오늘은 기관의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2천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순매도 금액이 지금 2,420억인데요. 이 매도를 하는 수급 주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2,400, 지금은 2,500억 됐습니다. 2,500억 중에 2,361억 원이 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471억 원 매도가 나오는데 좀 긍정적인 건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수급 주체들은 좀 뒤로 하고요. 금융투자가 매도가 제일 많죠. 금융투자가 기관 매도의 90%입니다. 지금 금융투자에 집중적인 매도가 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이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으로 자체자금, 증권사 PI라 그러죠. 증권사 자체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이 시황에 따라서 좀 짧게 매매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매매가 있고 그리고 짧은 매매란 얘기는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빨리빨리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성격이 좀 강한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지금 자금을 산 시기를 살펴보면 1월 한 25일 정도부터 1월 말 정도까지 이 시기에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2,300선 후반, 2,400선 초반에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매매를 해서 1월, 2월 1, 2, 3일, 3일 동안 좀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물량은 월요일 날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오늘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매도하는 섹터를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일 많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이 전기전자 섹터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300억 중에서 1,200억,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전기전자를 팔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도 1월 후반기가 좀 하순에 산 거를 지금 팔고 있는 것처럼 전기전자도 이때 사실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정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죠.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잘 버틴 부분이 있었지 금년에 올랐던 부분은 좀 아니지만 성격은 그 전기전자의 매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정유 쪽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 살펴보면 금융입니다. 은행 쪽도 마찬가지였죠. 좀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의 매도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추세적인 환경보다는 좀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오늘 어느 정도의 매도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외국인은 매수 성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인덱스 자금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아직 물론 매수에 대한 강도는 좀 약해지겠지만 이 인덱스 자금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끝나고 이런 단기적인 성격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전기전자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의 매수보다 좀 더 크지만 기관의 매도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어갈 때 종목별로 기회를 주면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지금 사실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사야 살 만한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뭐 가장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와 2차전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역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의 반도체와 2차전지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오늘 운수장비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가 중심이 된 이 자동차 쪽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는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에 집중해야 될 키워드 펀치도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키워드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장 펀치는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입니다. 네카오로 묶여서 이 동반해서 시장의 지탄을 받던 종목군들입니다.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른 오르는 종목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오늘 지금 제가 좀 전에 완성차도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와 기아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상승하면 대형주들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좀 상승을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좀 차이점이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기관이 시장을 많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으로 371억 원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이버로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네이버에서 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관이 사서 올라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물론 외국인도 중간중간 사고는 있습니다만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고 기관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셀 레포트를 한번 냈었죠. 이 외국계에서 보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면 기관이 왜 매수하느냐 시각을 좀 살펴본다라면 우선은 투심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밤에 보면 메타가 급등했죠. 이 메타의 정말 그야말로 폭등이죠, 폭등.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다우는 쉬었는데 나스닥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메타에 대한 이 급등의 영향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우려감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메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다 좋은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금리 우려감이 거의 0에 가깝게 없어졌죠. 이런 모습들이 기술주에 상당히 좀 수혜가 되는 대외적인,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이외에 그런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우선 좋아진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라면 오늘 사실 네이버를 훨씬 많이 삽니다. 지금 기관이 본다라면. 이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좀 더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의 상승률이 좀 더 높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조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네이버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기사에도 나왔지만 작년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거든요. 금년도 실적은 작년도보다 훨씬 좋아진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네이버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물론 대외적인 변수도 긍정적인데 회사의 상황도 긍정적이다라는 점이 좋게 작용을 하면서 네이버가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카카오도 좀 같이 따라서 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움직일 때 상승하면 사실 같이 상승하고요. 하락하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승률에 있어서는 이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강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고 정부 규제 영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어서 네이버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형주들 잘 올라가고 있고 대외 변수들 좋아졌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5만 원 선 바닥에서 지금 2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사도 된다는 시각이세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사실 20만 원 위에서는 이평선들 대부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크게 하는 이유도 사실 어제보다 지금 적게 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정도만 사더라도 이 매수를 하더라도 기관이 어제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매물대가 좀 약한 상황이고요. 25만 원 정도 돼야지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지만 대외적인 환경들이 좋아졌습니다.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죠. 금리는 뭐 한두 번 더 올라가겠지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는 올라가겠지만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좀 더 좋아집니다. 이런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인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관심을 지금 자리에서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